3, 40대를 아이를 키우느라 직장보다는 가정에 충실하다 보니 승진도 못하고 후배들에게 무시당하고 이용당하고 하면서 사람에 대한 불신이 생겼습니다. 자꾸 주변 사람들을 의심부터 하는 저로 변해가는 것이 너무 싫습니다. 자꾸 저 사람이 날 이용하려고 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변 사람들을 자꾸 의심하게 되나요? 네. 이용을 당한 적이 최근에 있으셔요? 어때요? 그러니까 제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몰랐었는데 이제 그걸 알게 된 거죠. 제가 이용을 당했구나 이런 걸. 그러니까 주변 사람으로부터 정말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네. 그러면서 이제 그냥 다가오는 사람들도 제가 못 믿겠어요. 네. 제가 몇 달 전과 최근에 느끼는 감정을 적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1번, 내가 이용할 가치가 있구나. 전 그건 뭔 반응이에요 도대체? 뭐, 와 이런 것도 아니고 오 나름 살아나가네 아주 아이고 내가 이 나이 50 이제 50 가까이 되셨다고 하니까 근데 50 가까이 우리가 됐는데 쟤는 뭐 이용할 가치도 없는 애야 뭐 건덕지도 없고 나이 50 됐는데 뭐 헤쳐먹을 것도 없고 쟤는 제가 보기에 그거보다는 자기의 시간을 잘 쌓아왔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용할 만한 그 거리가 생긴 것 같아요. 이거는 굳이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팩트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이때까지 살아온 시간에 어떤 충실함이나 노력이나 어떤 실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잖아요. 사기꾼이 제일 관심 없는 사람이 누구냐면 일단 사기칠 매력이 없는 사람. 두 번째, 삶이 안정적인 사람. 그럼 사기꾼이 얼마나 잘 알겠어요. 쟤는 내가 사기칠 것도 없고 삶이 너무 균형이 좋아. 그러면 우리한테 올 필요가 없죠. 근데 여기에서 또 하나 생각해 보고 싶은 건 이거예요. 자꾸 그런 일을 당하면 우리는 사람이 싫고 내가 싫어지잖아요. 내가 너무 멍청이 같고 병신 같고. 맞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가 왜 그러는 것 같냐면 여러분 화토 쳐봤어요? 많이들 쳐보셨네요. 자, 화토 칠 때 이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화토패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어떤 영화에 보면 헬멧을 쓰고 여기 그 바이저라고 하나 이거 탁 가리는 거 있잖아요. 그럼 이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화토를 치는 거예요. 그럼 내 패가 여기에 비춰서 이게 보이잖아요. 이거 누구 잘못이에요? 내가 어쩌면 그 사람 안에 있는 나쁜 마음을 끄집어내 버린 거예요. 내 패를 보여줌으로. 내 패를 안 보여줬으면 그 사람이 그러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내 주위에는 왜 자꾸 이런 것들만 꼬이지?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과 나의 합작품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위해서라도 저는 이제는 우리가 그 헬멧을 벗고 화투를 치면 좋을 것 같아요.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이럴 수 있잖아요. 사람의 모든 관계는 만났다가 이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너무 어렸을 적에 이별을 많이 경험하고 거부를 많이 당하면 우리는 강력하게 영원한 사랑을 꿈꾸는 것 같아요. 영원한 사랑. 특별히 우리의 부모에게서 뭔가 안정감 있는 깊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다 보면 외부의 관계에서 그렇게 되게 깊이 있고 끈끈하고 안정감 있는 사랑을 기대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어떤 누군가 친구와 누구와 인연이 됐어요. 그 사람이 우리를 배신하고 떠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진심으로 잠깐 머물다가 자기의 자리로 돌아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 정말 진심이었을 그 한순간을 고맙게 받아들이고, 근데 우리는 영원한 사랑이 되지 못하면 너무 화를 내거든요. 근데 어쩌면 그 영원한 사랑의 그 근원은 사실은 부모에게서 받아야 할 그 무작위적인 사랑이 있거든요. 아니면 신에게서 받아야 될 사랑의 종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근본적인 구멍을 갖고 있으면 그거를 너무 다른 곳에서 받고 싶어 하고, 그게 안 되면 너무 필요 이상으로 아파할 수도 있고. 사람을 너무 전폭적으로 신뢰하지 말고 부분적으로만 만났으면 좋겠어요. 판사님들하고 한번 수업을 한 적이 있는데 저한테 김 선생은 대중을 많이 만나니까 이 얘기를 꼭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미국은 말입니다, 상대적으로 유럽이나 미국은 판사들이 일할 양이 한국보다 적대요. 그게 왜 그러냐면, 서로 계약을 할 때 미국이나 유럽은 계약서를 반드시 쓴대요. 그리고 그걸 공증을 받는데요. 근데 인생이라는 게 친구, 형제, 가족, 사업, 모든 게 다 그렇지만 그 계약대로 되지? 처음에 말한 대로 안 돼요. 그건 누구의 자잘못의 문제가 아니라 상황이나 환경이나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계약서를 안 썼어. 그냥 구두로 했다고요, 한국은. 그래서 연예 매니지먼트도 우리 믿어? 그러면 우리 계약서 쓰지 마 이래요. 근데 나중에 그게 되게 뭐가 안 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잘 되면 문제가 생겨요. 야, 그러면 광고 이거 CF 들어왔는데 매니지먼트 회사하고 나하고 그럼 얼마로 나눌 거야? 그러면 이제 섭섭해요. 그럼 나중에 또 이게 더 잘 되면 또 문제가 생겨. 그런데 우리 한국은 계약서를 잘 안 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계약서를 썼어야 그 둘의 관계를 더 지켜줘요. 그 계약서가 서로 얼굴 붉힐 일이 없게 하고 분쟁도 빨리 끝나요. 근데 계약서를 안 써버렸잖아요, 한국은. 그러니까 이거는 문서적인 이야기도 있지만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도 문서든 어떤 일종의 그 계약 같은 거를 서로 해놔야 오히려 서로를 지켜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제가 저희 PD님들한테 PD님 나 이거 김창옥 TV 잘 되면 나 진짜 나 그냥 섭섭지 않게 할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17% 떼준다. 광고를 너희들이 물어오면 내가 몇 프로를 떼준다. 내가 물어오면 몇 프로를 뗀다. 이런 걸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해야 그 계약이 우리의 관계를 지켜준다는 거죠.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계약과 정을 상반된 관계로 생각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기고 법정으로 오잖아요, 이 문제가. 그러면 판사 그분들이 자기네가 다 서로 구두로 했으니까 남겨놓은 게 없는 거예요. 문서도 안 남겨놨죠. 음성도 남겨놓지 않았죠. 그러면 법정에서 형님이 건 안 해서 가? 막 싸우고 감정 싸움. 그러니까 이제 법리 판단이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2차, 3차, 4차 걸 다 가지고 와서 입증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 싸우는 과정에서 감정 상하는 일이 너무 많이 생기고. 그러니 제가 추천하는 방식은, 그게 문서든 관계의 무엇이든 그것을 기분 나쁘지 않게 말로 이렇게 잘 우리의 개인이나 우리 사회가 제가 보기엔 넘어가야 나중에 더 안 좋은 관계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 같아요. 부부끼리도 빨리 하세요. 위자료 얼마 줄 건지. 근데 우리는 그걸 정없다고 말하잖아요. 결국 시간 지나 보세요. 말로 한 정은 더 큰 분쟁을 일으켜요. 너무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흔히 말해서 의지는 종교 지도자도 의지하지 말고, 그러니까 저에게 너무 과한 칭찬과 과한 신뢰를 주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사랑이 너무 목말랐을 때 어떤 누군가가 나오면 너무 과하게 집중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도자들이 그걸 이용해 먹는 거예요. 정치든 종교든.
얼마나 이용해 먹기 좋아요. 사람들의 결핍이 보이는데. 그러면 돈도 많이 내고 막 충성도 하고 막 봉사도 하고 막 몰렸다가 또 그 공동체에서 또 뭐 어떤 일 생겨가지고 상처받아가지고 막 또 나가가지고 막 야, 그 진짜 나 김창호 그 새끼 나 진짜 완전 나 이제 오은영 박사님으로 바뀌었어. 나 이제 진짜. 어떤 법이나 뭐 하나님이나 그런 절대적인 것에 대해서 의지하고, 저는 인간은 서로 사랑하고 모자라면 좀 감싸주고 좀 덮어주고 그럴 대상이라고 생각해요. 지난달 역삼에서 강의를 들은 후 마음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3번째 이혼을 했어요. 행복해지고 싶어서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행복하세요. 저도 그럴게요. 박수 한번 주세요. 제가 오빠다라고 한다면 저는 뭐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네가 몇 번 결혼했고 이혼했는지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이라는 날은 우리 남은 인생의 첫날이다. 지금까지 만남과 이별에서 배운 것들을 마음에 간직하고 다시 또 새 날을 살아가면 된다. 우리의 관계는 변한 건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뭐 묻고 싶은 것도 있어요. 또 결혼할 거냐라는 거는 당분간은 하지 말고 연애만 하는 게 어떻겠냐. 네이버 프로필을 보면 성악가를 나오셨다는데 전공을 전혀 안 살리시고 다른 방향으로 오셨는데 그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악을 24살에 본격적으로 이제 돈 내고 레슨 받는 걸 시작해서 한 40살까지는 했으니까 16년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뭘 알았냐면 무대에 서면 제가 자유롭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무대가 작아도 떨리고 커도 떨리고 뭔가 자유롭지 않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제가 이제 성악을 안 하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뭐 주댕이 까는 걸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제는 한 1,500석짜리 홀 2번 했으니까 근데 그때도 떨리지 않고 지금도 떨리지 않아요. 제 인스타그램 보시면 제가 15분 전에 대기실에서 하는 거를 찍어서 올린 게 있어요. 봐보세요. 전 강연 15분 전, 촬영 15분 전에 오늘 뭘 했냐면 크로아상을 먹었어요. 2개 딸기잼에 찍어가지고. 시원한 우유가 없는 게 많이 아쉬웠어요. 어쨌든 자유롭지 않았어요. 노래하면서는. 그러니까 결국 안 하고 못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명해지냐 성공하냐 그런 단순한 단어로 설명할 수 없는, 내가 그 자기의 무대에 섰을 때 자유롭고 따스하고 뭔가 자기와 사람들과 유연하게 교류가 이루어지고 그랬다면 계속 했을 텐데, 저는 노래하는 걸 좋아했는데 사람들은 제 노래를 안 좋아한다는 걸 알아냈어요. 제가 보기에 인간은 잘하는 거 하면 좋거든요. 근데 우리는 잘을 자꾸 남보다 더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나 봐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잘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그것을 좋아하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되게 요리하는 걸 좋아해. 근데 가족들이 그 요리를 되게 좋아해. 그게 요리 잘하는 거예요. 엄마는 막 요리 좋아하는데 온 가족은 싫어해. 안타까운 엄마죠. 그거는 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엄마가 지가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좋고 너도 좋아야 잘이죠. 그래서 저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놓는데 시간이 매우 오래 걸렸어요. 저는 대학교 1학년 아들을 둔 싱글맘입니다. 20년 동안 아이만 생각하며 살았지만 저한테 뭐야라는 희귀병이 생기고 2번이나 머리 수술을 받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더 힘들기 전에 안 좋은 모습 보이지 않고 먼저 그냥 떠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데 제가 아까 비슷한 사연을 하나 더 봤는데 이런 사연이 또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강사님의 열혈 팬입니다. 제가 딸만 3명인데
막내딸이 희귀병인 모야모야로 뇌 수술을 2번 했습니다. 엄마로서 어떻게 힘을 줘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간간히 강사님의 강의를 듣고 힘을 얻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막내딸이 우리 막내딸에게 힘이 되는 말씀 한마디 듣고 싶습니다. 혹시 손 드실 수는 있으세요? 우리 어머니. 저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모야모야라는 이 병이 희귀병이 어떤 병이에요, 어머니? 그 뇌 신경 세포들이 연기처럼 이렇게 사라지는 병이더라고요. 보니까. 신경 세포가. 네, 이렇게 혈관들이 이렇게 없어지더라고요. 화면을 보니까. 화면에 연기처럼. 보니까. 아직 치료제나 이런 건 없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따님은 그러면 지금 싱글이셔요? 네, 그 사연이 제 거예요. 옆에 거 사연이. 싱글맘이라고 했던. 네. 그럼 어머니하고 따님하고 동시에 사연을 쓴 거예요? 예. 근데 저를 몰랐어요, 서로. 엄마가 쓴지 몰랐어요. 그랬구나. 치료되는 사례는 없습니까? 네, 없어요. 없어요? 네. 그러면 치료 안 되고 90살까지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죠. 아직은 없대요. 없어요? 네. 그러면은 이게 계속 악화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반대쪽도 이제 없어지고. 암 같은 경우에는 암이 완치가 안 돼도 그냥 암을 갖고 같이 살아가는 게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모야모야 병이라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조금씩 안 좋아지는 거예요? 진행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아직까지는 희귀병이라 치료제는 없고 이제 최대 방법이 이제 혈관을 조금 넓혀줄 수 있는 수술이 최대인데 지금 2번까지는 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은 수술하고 싶지도 않고 더 이상 치료제가 없는 한은 그냥 수술 안 하고 버텨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냥 버티면 안 되고 좋은 걸 하면서 해야 되니까. 제가 보기에 이거는 약 먹고 좋아질 일이 아니라면 약 먹어도 안 나오는 거 하면서 좋아져야 돼요. 저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웃고 깨닫고 감동받아서 울고 전 좋은 자연의 공기 마시고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강사님 그렇게 해서 기적적으로 안 살아나면 어떻게 해요? 그렇다고 우리의 남은 시간이 언제인지 모르는데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지고 제가 보기엔 더 빨리 악화될 것 같아요. 사람이 태어나고 죽고 참 그러는 게 참 그래요. 근데 확실한 건 어쨌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한 번이라도 좀 더 웃고 같이 또 제가 웃는다는 게 제가 요즘 보면 진짜 엄청난 일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냥 웃는 게 아니라 우리의 슬픔을 바닥에 깔고 웃고 우리의 사연을 바닥에 깔고 웃는다는 게 참 보통 중요한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사실 강의를 그만두려고 했고 그만두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강의하는 게 되게 부담돼요. 왜냐하면 아마 남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렇게 저도 남자분들 얼굴 보면 다 느끼거든요. 저 새끼 지가 말한 대로 살지도 않는데 말은 엄청 잘하네. 사실 제 안에서 저한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한 100명이 있어요. 그래서 양심적으로 살려면 말을 줄이거나 안 하는 게 낫겠다. 근데 오늘처럼 우리 어머니하고 따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조금 더 하고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일을 약속한 사람이 없답니다. 그 말은 매우 우울한 말이 아니고 그러므로 우리의 이 시간들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뜻인 것 같아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가브리엘 샤넬 아시죠? 여러분이 들고 싶어하는 그 샤넬, 그 샤넬의 이름이 가브리엘 샤넬, 코코 샤넬인데 샤넬이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럭셔리함의 반대말은 천박함이 아니다. 럭셔리하다라는 말의 반대말은 흔하다이다. 그래서 명품 브랜드는 한정판으로만 내놓고 B급은 싸게 안 팔고 폐기시키는 일도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인간의 시간은 너무나 한정적이고 심지어는 신이 내일을 보장한 사람이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인간은 가장 럭셔리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너무 시간이 짧고 심지어 내일을 보장받지도 못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걸 그렇게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흘려 사는 것일 뿐이죠. 그래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우리의 시간이 너무 소중하고 심지어는 내일을 보장받은 사람이 없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이 소중한 나의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괜찮은 것이지? 조금이라도 더?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흥미로운 과제 같은 느낌이 듭니다. 사람을 잘 미워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근데 너무 밉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거예요. 누구냐면,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이 촬영하는 것도 너무 제가 속상한 게 뭐냐면, 여기 들어오는 입구도 너무 좋고요. 이 집도 사실 되게 여기 90년 된 되게 옛날 집이죠. 이게 막 뭐 건축적으로는 뭐 이렇게 보통 이런 집은 이렇게 허물기도 하고 여기다가 새 집을 짓기도 해요. 근데 저한테는 되게 예뻐요. 그래서 제가 김창욱 TV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내가 경험한 좋은 거를 뭔가 소개해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집도 되게 소개해주고 싶어요. 근데 못 하겠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앞으로도 안 할 것 같아요. 왜냐? 이제 스토킹 하시는 분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경찰, 검찰에 고발을 했고, 사실 이틀 전에 연락이 왔어요. 검찰에서. 저 검찰에서 전화 오는 건 보통 그 보이스피싱 외에는 없거든요. 안녕하십니까? 여기 서부경찰청 구범준 수사관입니다. 많이 놀라셨어요? 이건데. 근데 검찰이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제주. 진짜 검찰이죠. 검찰 수사관이 연락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형사처벌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동의를 하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분 감옥 가는 건데. 그래서 선생님 이틀만 있다가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또 이사 왔고 그래서 그분이 여길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라고 하고 포프리쇼를 시작했잖아요. 화순에서. 근데 화순에 이분이 온 거예요. 지금 접근 금지 가처분 기간이거든요. 너무 미운 거예요. 아니, 밉다라는 말은 너무 순화된 말이고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누군가를 이렇게 막 누군가에 대해서 막 화가 난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군대에서 뭐 막 괴롭히던 선임들 뭐 화나고 뭐. 근데 뭐 이렇게 나이 먹고 뭐 이렇게 누가 그렇게 막 미운 적이 별로 없었는데 생애 최초로 등장한 거죠. 내가 이 사람한테 뭘 잘못했다고? 왜 이래 나한테? 그래서 화가 나신 분들의 공통적인 질문이 저에게도 딱 온 거예요. 왜 나한테 이래?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근데 이 사람과 하고 저와의 관계에서는 100% 제가 잘못한 게 없거든요. 심지어 전에 살던 집 근처로 이사를 왔더라고요. 만약에 성별이 바뀌었다고 생각하면 그 여성이 얼마나 위협을 느끼겠어요. 너무 짜증이 나죠. 너무 화가 나고. 그래서 아까 이제 하신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예전 같으면 뭐 이렇게 하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좋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말이 나갔을 텐데 지금은 제가 이런 상황이니까 뭔가 한 5단 놓고 차가 가야 되는 상황에서 1단 기어가 들어가서 욱 하고 목에 걸린 느낌인 거죠. 근데 이제 1번은 그런 것 같아요. 그걸 혼자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더 안 좋아질 상황이 큰 것 같아요. 그 화나는 것에 대해서. 근데 지금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거를 그래도 이렇게 들어주는 내 친구와 사람이 있는 거죠. 그리고 고개도 끄덕거려 주고, 너무 짜증날 것 같은데. 그러면서 그 화가 조금씩 진동값이 여려지거든요. 근데 내가 그걸 얘기 안 하고 나 혼자 갖고 있잖아요. 없어진 게 아니고요. 잠복기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것과 나와서 갑자기 순간 곱하기를 해버려요. 아니면 안에서 벙크버스터, 지하에 들어가지고 팡 터지는 폭탄처럼 자기를 파괴해버리거나, 아니면 외부를 갑자기 팡 하고 터뜨려 버리거나, 아니면 지하수처럼 스며들어 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한 번에 죽는 게 아니라 그 안 좋은 지하수가 오염돼 가지고 모든 식물이나 동물이 영향을 받는 것처럼 사람의 몸이든 정신이든이 막 영향을 받겠죠. 그 농도에 따라서.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이렇게 밖으로 꺼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때 뭐 종교가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친한 친구가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글을 쓰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운동을 하거나 노동을 하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구체적인 스토리일수록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어떤 표현의 방법이 있으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화나기 이전에 보험을 좀 들어놓으면 좋은 것 같아요. 그럴 만한 사람이나 상황들을 만들어가는 거죠, 조금씩. 내가 정말 화났을 때 내가 화난 얘기를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관계성 있는 어떤 그 무엇. 갑자기 화났을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 거의 제가 보기엔 쉽지 않아요. 그건 마치 어떤 일이 터졌을 때 우리가 큰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누가 목돈 꿔주는 사람 쉽나요? 어렵죠. 그래서 저는 보험을 들자. 감정의 보험, 관계의 보험을 들자. 평상시에 대비하는 거죠. 화나는 때를 미리 대비하자. 그건 화를 대비하는 게 아니라 그럴 만한 관계들을 만들어 놓자는 거죠. 운동과의 관계든 내가 좋아하는 노동과의 관계든. 저 여기 와가지고요, 이게 돌 하나씩 나름 소소하게 제가 일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잡혀요. 그러면 좀 열받고 이럴 때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감정의 길이 생겼기 때문에 그게 좀 빨리 돌아가요. 그게 운동이든 내가 좋아하는 노동이든, 나 얘기할 때 들어주고 고개 끄덕거려주고 오히려 나보다 더 화내줄 사람이든, 내가 야 진짜 너무 힘드네, 나 그 사람 때문에 진짜 짜증나, 그럴 때 와 미친 거 아니야 진짜 그 또라이, 이렇게 할 때 자기 안의 화가 수그러지는 현상을 우리는 발견해요. 나보다 더 짜증나 해주고 더 화내줄 때, 더 놀라줄 때, 그런 보험을 들자는 거죠. 그럼 보험금 안 타도요, 요즘에는 꼭 사망해야 보험 타지 않거든요. 요즘에는 사망해도 주고 사망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각종 보험 상품들이 있더라고요. 이거 지금 우리 보험 광고 아니죠? 너무 아깝다. 이거 엮어 쓰면은 정말 너무 좋은 건데 지금. 저는 인간의 모든 감정은 우리가 자꾸 중립에 두려고 해서 그러는 것 같아요. 항상 아무 일이 없고 항상 평온하고 그것이 최고의 인생의 가치인 양. 근데 제가 보기에 그렇지 않거든요. 그걸 저는
픽시 자전거라는 게 있어요. 쉽게 말하면 기아 없는 거. 근데 기아 없는 자전거가 한국에선 되게 힘든 이유가 있어요. 일본에 가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뉴욕에도 가면 픽시 자전거로 배송하고 배달하는 거 엄청 커요. 근데 한국은 왜 힘들까요? 한국은 이게 많거든요. 서울만 해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막 달동네도 있고 막 산동네도 있잖아요. 거기서는 픽시 자전거로는 절대 안 돼요. 삶 자체가 평지가 아니라는 거죠. 삶 자체가 늘 평온하고 늘 화목하고 늘 직원분들이 일 잘 처리하고 늘 사장님이 내 마음에 들고 늘 연인하고 사이가 좋고 늘 건강하고 아이들이 늘 문제가 없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설정 값을 평지로 생각하는 거죠. 그랬으면 좋겠다. 아무 일 없이 무탈하게. 그래서 안녕이라는 말도 뭐예요? 무탈하냐는 말이거든요. 평안하냐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 평안은 절대적 평안이 없어요. 삶은 대한민국 지형처럼 전 이렇다고 봐요. 그러니 삶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일단 마음이 살짝 좋아지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기어 자전거를 우리가 마련하는 거죠. 마음의 기어. 21단도 있고요. 요즘은 28단이 있어요. 저쪽에 28단이 있어요. 사가지고 안 타서 바람이 빵꾸가 나야 돼. 28단이 있고 내 마음에 기어를 장착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든 언덕에서 좀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게. 아니면 너무 내리막길에서는 기어를 좀 러프하게 해야지 그게 또 안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잘 나갈 때 더 위험해질 수 있고요. 힘들면 힘든 대로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때 잘 나갈 때는 또 기업이 조정하는 거죠. 힘들 때는 또 기업이 조정해서 좀 으쌰으쌰 가는 거죠. 저는 이 얘기를 지금 하면서 제가 너무 놀라워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마음이 좀 좋아져 버렸어요. 그 사람 화난 거에 대해서. 제가 왜 화난 줄 아세요? 왜 내 평온한 삶에 어떤 인간이 와서 돌을 던져? 내가 뭘 잘못했는데? 정말 짜증나네. 이거에 대한 화. 그 1차 화에다 2차 화. 이게 더 커져 버린 거예요. 근데 그래, 삶에 또 이런 때가 오니 짜증나지만 열받지만 내 기어비를 조정해 봐야지. 불청객을 우리가 진심으로 잘 대접해 주면 선물을 주고 간다고 그랬거든요. 그 선물의 이름은 인격이라고 어떤 강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냐, 얼마나 힘이 드냐. 제가 여러분의 그 사정과 이유를 다 알 수 없지만 여러분에게 프리허그를 정말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인생은 평지가 아닌 것 같다.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감정의 보험을 좀 들고, 그리고 내 삶에 뭔가 내 마음의 정신에 뭔가 기어 같은 것을 작동하는 것을 좀 배우고 익혔으면 좋겠다. 임신 중인데 남편도 시댁도 너무 서운한 게 많습니다. 시댁과는 연락을 안 하는 중이에요. 저는 친정이 없어요. 이런 제가 문득문득 불효하는 건가 나쁜 건가 죄책감을 갖습니다. 남편과 시댁에서 받은 상처가 큰데 제가 다 그냥 잊고 잘 지내야 그게 맞는 걸까요? 어떤 게 제일 서운하셨어요? 임신하고 났는데 축하받거나 축복받는 느낌을 많이 못 받았어요. 초반에. 남편분도 시댁도 다요? 네. 지금 몇 개월이시죠? 6개월인가? 6개월? 그거는 그분들이
어떤 남편 같은 경우에는 축하하는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떤 그게 뭐 걱정이나 상황에 대한 어떤 이런 게 남자들 경우에는 좀 있는 것도 있는 것 같거든요. 아, 내가 뭔가 안정감 있는 상황에서 아이를 우리가 원하는 타이밍에 좀 낳았으면 좋겠는데,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요즘은 결혼을 우리가 해도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게 좀 너무 좀 부담스러우니 그냥 우리끼리 좀 잘 지내고 잘 살다, 이렇게 조금 뭐, 아니면 아이의 생각이 없을 수도 있고, 그게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는 얘기는 한번 해보셨어요? 남편이 되게 바라던 아이였어요. 아, 남편은 바라던 아이였고. 네, 근데 그 좋은 언어를 받지 남편도 잘 이렇게 못해서 낯서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오늘 누구랑 오셨어요? 남편이랑? 오늘 누가 오자고 했어요, 여기? 남편이요. 남편이? 남편분 한번 바꿔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된 겁니까, 선생님? 아내가 섭섭해 하시는 건 알고 계셨어요? 예,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원하시던 시기였고 아이였다고 생각했는데, 좀 뭐 중간에 뭐가 있었던 거죠? 그런 건 아닌데, 저도 뭐 핑계자면 핑계인데, 저도 이제 어머니가 안 계셨고 이제 아버지랑 이제 형이랑 이렇게 셋이 오래 살았었는데, 아버지한테 그런 이제 관심이나 이제 그런 사랑 이런 걸 못 받고 항상 그냥 이제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뭐 이게 저를 믿는 건지 아니면 저한테 관심이 없는 건지 좀 헷갈리게 이제 그렇게 많이 자라가지고, 저도 이게 집안에 이제 경사가 났는데도 저도 많이 이렇게 표현을 못하고, 뭐 저 딴에는 이제 표현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아내 입장에서는 아직 좀 덜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살다가 의도치 않게 상대방이 이제 그럴 수 있잖아요. 사실 진짜 남편분은 그런 게 아니야. 근데 또 다 우리의 이유가 있어. 만약에 우리가 엄마랑 잘하고 아버지랑 잘하고, 뭐 아버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다 네가 네 인생 사는 거야. 네가 이제 애도 아니고 임마. 하고 싶은 대로 해. 근데 우리 아들 말처럼 저게 나를 믿는 건지 관심이 없는 건지, 저 뉘앙스가 뭐야 도대체? 그럼 우리가 얼마나 그거에 목이 마르겠어요. 그리고 어색하단 말이에요. 너무 축하해. 진짜 너무, 이게 어색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 축하해 하면서 속으로 이거 너무 오바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들어. 진실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저는 두 가지를 추천하고 싶어요. 첫 번째, 아내 입장과 남편 입장에 대한, 우리 스스로에 대한 건데, 첫 번째, 내가 사랑을 너무 못 받았다면 조금 오버하게 표현해야 저쪽에선 알아먹는다. 그러니까 내가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 표현력은 내 과거에 익숙해진 방식이다. 그러니 이제는 의지를 갖고, 내 감정은 요만큼인데 이게 진실함이 있으면 좀 요만큼 해야지. 이래야 상대방은 알아듣는다. 그리고 두 번째, 아내 입장에 대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언제 상처를 잘 받냐면 살다가 힘든 날이거든요. 그리고 너무 기쁜 날이 있어요. 경사를 맞이했어요. 아이를 가졌어요. 승진을 했어요. 자기가 승진했어. 그때 기쁘지 않아요. 남들이 내 승진한 걸 기뻐해 줄 때 기뻐요. 임신했을 때 기쁜 게 아니에요. 내가 놀랄 수 없잖아요. 그 소식을 듣고 내 주변 사람이 놀라줄 때 너무 기뻐요. 대박!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남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승진했어. 그런데 자기가 놀랄 수는 없잖아요. 집에 와가지고 막 우르후! 승진! 동기 중에 최초!
그런 새끼들은 승진을 못해요. 아니 여러분이 봐봐요. 지금 이런 애가 승진하겠어요 지금? 우후! 이런 애 승진을 못한다니까요. 주로 일 잘하는 사람들은 별거 아니라고 말해요. 승진했어. 일만 많이 하는 거다. 뭐. 그때 놀래주길 바라는 거죠. 아 진짜 대박이다. 막 이렇게 대박이다. 근데 이런 거 모르니까 이제 여성분들도 승진했어. 그랬더니 내가 하라는 대로 하니까 되지. 자기야 딱 되지. 내가 말했지.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 내 성격 알잖아. 나 한 번 아니면 아니잖아. 성격 자체가 그런 여자잖아.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잖아 나는. 자긴 내 말만 들으면 된단 말이야. 되잖아. 이 집안이 별거 없었어. 내가 와서 전부 잘 됐단 말이야. 복이 들어온 거야 자기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애들한테도 그런 엄마가 있어. 그러니까 애들도 결국 새 엄마를 원하게 되고 남편도 새 엄마 원하고 애들도 새 엄마를 원하고 다 새 엄마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여론이. 그 사실 그 기존 엄마만 모르고. 근데 그럼 우리는 왜 이걸 못하냐면 나도 그렇게 못 당해본 거예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나를 주인공으로 당해주는 언어 화법을 들은 적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 이번에 뭐 합격했어요. 아이고 대단하다 대단해. 아빠 엄청 자랑했어 친구들한테. 이게 지금 그 아들을 주인공 만들어주는 화법이거든요. 근데 아들이 아버지한테 못 들어본 거죠. 아버지 합격했습니다. 겸손하게. 뭐 됐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안 돼 이 새끼야. 그런 게. 뭘 알아 네가. 겸손하게. 어른들 말씀 잘 듣고 뭐 됐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 새끼야. 알아서 잘해. 아빠가 뭐 해줄 거 없어. 그러면 이제 좀 말 좀 좋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 말하고 싶지가 않아. 이 스산한 마음이 수십 년 됐단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건 우리가 그런 환경에서 태어나서 쭉 자랐는데 남편분이 젊으신데 남편분이 이 강연을 신청했다는 게 엄청난 거예요. 이거 무료가 아니잖아요. 44,000원의 허들을 2번이나 넘어야 돼. 왜? 와이프도 넘어야 되고 나도 넘어야 되고. 그 엄청난 의지가 있는 거예요. 겉은 되게 매트한 목소리로 말하시는 것 같지만 새로운 삶이 찾아올 겁니다. 그리고 사람은 힘들 때 상처를 잘 받아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릴게요. 여성분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제가 강의에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되게 예쁜 옷 입고 백 같은 거 되게 좋은 거 하고 여기 성수동인데 로타리 같은 데서 자빠져 봐봐요. 어메이징. 안 아파. 인간은 쪽팔리면 안 아파. 벌떡 일어나. 집이랑 반대쪽으로 가. 다리에서 뭐 흘러. 안 아파. 피인데 안 아프니까 땀이라고 생각해. 남자들 목소리 들려. 피난다. 이 소리 들려. 안 아파. 골목에 가면 그때 아파. 가방 끈 나가 있고. 인간은 살다가 힘든 순간이 오잖아요. 뇌가 초당 사진을 여러 장 찍어서 시간을 늘려준대요. 그리고는 상황을 확대해서 기억한대요. 왜요?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올 때 이러한 상황을 기억했다가 살아남고 싶어서 그러는 거래요. 주의하려고. 자, 아내분이 그랬어요. 저는 친정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수도 있고 멀리에서 왔을 수도 있고. 자, 그러면 나는 되게 연약해. 그럼 난 내 남편밖에 없어. 사실은 시댁이 내 집이야. 그러면 우리가 되게 연약해. 그리고 여성들이 아이를 가졌다는 건 가장 연약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사람들이 기뻐해 주는 것도 크게 보이고 사람들이 섭섭해 하는 것도 크게 보여.
그러니까 남편은 그만한 뉘앙스가 아니었는데도 나는 그게 확대돼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상황인데 왜 저렇게 표정을 짓지? 나 너무 상처되네. 그래서 여성분들은 힘들 때의 기억을 오래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30년이 지났는데도 또 똑같은 말을 계속 해. 분명히 사과를 7번 했는데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 미안하다, 그때는 정말 그런 마음이 아니었다, 계속 얘기를 했는데도 왜 또 얘기를 하지 말고 또 왜 그러겠어요? 이때 이 여자는 되게 연약했거든. 그러니까 그 남자가 2개 잘못했는데 확대를 해가지고 20개로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뇌는 이걸 안 지우려고 해요. 왜? 다음에 또 비슷하게 힘든 날이 올 때 내가 조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도 좀 이제 그만해라 좀. 그걸 몇 번을 내가, 그러면 이게 미안한 사람의 태도야? 나는 이런 당신이 이해가 되질 않아. 미안하다는 사람이 태도가 이런 식이야. 그러면 이제 남편도 아우씨? 지금 나한테 아우씨라고 그랬어? 나는 당신의 돌아가신 시아버지도 똑같아, 당신하고. 자, 당신 종자들이 나는 이해가 되질 않아. 그럼 시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왔다 가셔야 되죠. 지금 막 시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쉬지를 못해. 며느리가 왔다 가라 계속 부르니까. 근데 또 며느리 입장에서 이해가 돼. 왜? 자기가 너무 연약했을 때 받은 상처거든. 그래서 저는 누군가가 우리를 잘못했을 때 저는 진짜 50%는 용서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거는 우리에게 상처를 준 자가 우리가 기억하는 강도만큼 절대 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그때 약했으니까 우리가 확대해서 살아남으려고 기억한 거예요. 그러니까 50%는 용서해야 돼요. 용서는 영성이 아니라 과학이에요. 침대하고 똑같아요. 침대가 가구예요? 과학이라고 했어요. 그처럼 용서는 50%는 이 상황을 이해하면, 용서란 말은 전 이렇게 해석할게요. 야, 상대방을 사랑으로 용서해줘, 이게 아니에요. 너 스스로의 억압에서 자유로워져. 너를 스스로 올가매는 억압에서 자유로워져라. 50%는. 아니, 남편이 없어도 그게 자기를 얽어매요. 남편이 직장을 가도, 시간이 10년이 떨어져도. 그러니까 용서는 자기 억압에서 50% 해방되는 개념이지 남을 관용을 베풀어주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언제 그렇게 될 수 있냐? 이 이치가 이해될 때 그렇구나. 그 사람이 내가 받은 그 강도로 한 게 아니구나. 내가 살아남으려고 기억했구나. 그러니까 군대에서 누군가 나 때린 사람 계속 기억나거든. 그리고 그 새끼 길에서 만나면 완전히 샹놈의 새끼 아주 그냥 이 분노를 끓이면서 자기가 지금 이 안에 속이 다 타는데요. 그 사람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데 나만 내 속을 스스로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스스로 자기를 얽어매는 억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가 우리에게 그 느끼는 강도의 데미지를 준 게 아니다. 이 이치를 소개합니다. 이 이치가 당장 마음에 안 와닿을 수도 있거든요. 우리는 각자의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나가는 말로 이 얘기를 한번 들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얘기가 괜찮다고 생각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을 설정하시고 링크를 복사해서 주변 사람에게 전도해 달라고요? 주변 사람에게 퍼주세요.
그리고는 그냥 슬며시 말해야 돼요. 너무 좋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보 너무 좋아. 제발 그렇게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남편들이 그렇게 좋은 거 나 좀 줘봐 이렇게 안 해요. 그 새끼는 지 말대로 안 살아. 왜 가만히 있는 나를 욕을 먹이냐고요. 짜증나게. 나 가만히 있었는데. 그러니까 제발 남편이나 남자친구한테 제 칭찬을 하면서 링크를 보내지 말고 그냥 보내면서 이렇게 말하세요. 카톡에. 당신이 다 아는 내용이야. 그냥 한번 봐봐. 오빠가 다 아는 내용이야. 근데 좀 웃겨. 그냥 좀 개그맨인가? 외국인인데 한국말도 잘하는 것 같고 그래. 이렇게 해야 볼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 화법도 무슨 화법이에요? 외부 사람을 중심으로 남편에게 소개하는 화법이 아니라 남편을 중심으로 해서 외부인을 추천하는 언어 화법이에요. 사실은 이게. 사람들은 그때 수용하려고 해요. 나를 주체자로 만들어주는 화법에. 네. 감사합니다. 아이 축하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그 말씀 드릴게요. 태교에 가장 좋은 음악이 3가지라고 학자들이 발표를 했습니다. 3위, 클래식 음악. 2위, 자연의 소리. 1위, 많은 사람들이 웃는 소리랍니다. 그래서 아이가 어느 정도 커지면 사람들이 막 웃을 때 아이는 즐거워서 그 소리에 반응하면서 움직인대요. 그래서 지금 아이가 다리를 차는 걸 느낄 수 있었던 시기라면 아이가 지금 그런 느낄 수 있는 시기예요. 더 많이 움직였죠? 아이 이름에 창이나 옥을 하나 넣어줘요. 자, 지금 들었죠? 우리 집사님의 간증 들었죠? 지금 아이가 더 많이 움직였다. 사람들 소리에, 웃는 소리에. 태교의 가장 좋은 음악, 많은 사람들이 웃는 소리. 그러니까 오늘 엄청 잘 오신 거예요. 아이한테도 아주 좋은 시간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한 건 우리 안에도 아이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성분들 보면서 오늘 많은 아이의 어머니들이 오셨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 안에는 아이의 새로운 생명만 아이가 아니라 인간 안에는 자기 아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자연의 소리를 듣거나 클래식한 소리들을 듣거나 사람들이 웃는 소리를 들을 때 그 아이가 너무 좋아해요. 자기 안에 자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좋은 소리를 들으러 가시면 좋겠습니다. 목마를 때는 이미 늦었답니다. 물은 목마를 때 마시는 게 아니라 물은 시간에 맞춰 마시는 게 몸에는 좋대요. 최근에 가장 기억에 남는 말입니다. 목마를 때는 이미 늦었다. 그리고 그때는 물을 너무 벌컥벌컥 마시고. 그러니 물은 목마를 때 마시는 게 아니라 시간에 맞춰서 마시는 것이다. 운동도 시간에 맞춰서 하고. 세상에 우리의 마음에 좋은 거는 땡길 때 말고 시간에 맞춰서 하면 그게 우리의 삶을 잘 지키는 도움을 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온수동에 살고 있는 할머니, 손자 커플입니다. 평소에 할머니께서 할아버지랑 대화가 잘 안 통하셔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시고 있습니다. 이거 저희 집에서 온 거 아닌가요? 50년 넘는 세월 동안 상의도 없이 혼자 결정하는 남편에 늘 뒷수습만 하시며 힘든 일, 온갖 일 겪으신 할머니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려옵니다. 한평생 가족만 생각하시며 고생하시고 위로받지 못한 50년. 늦게나마 할머니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 오늘 이렇게 할머니와 데이트 나왔습니다.
어디 계세요? 아, 그 어렸을 때부터 같이 살는데 지금은 그냥 그 옆 동네에 살고 있어가지고 밥 먹으러 가고 이렇게. 아, 그래요. 네. 그러면 할아버지도 지금 집에 계시는 거죠? 네, 할머니랑 같이. 할머니랑 같이. 그럼 할아버지 연세가 올해 40년생이시니까 84 정도. 84 되셨고 할머니는 77세가 네. 되셨고 50년 동안 옆에서 보면 할아버지는 지금도 힘이 막 있으세요? 아니요, 많이 그 약해지셨어요. 많이 약해지셨고 힘이 약해지셔서 좀 할머니한테 좀 이렇게 미안하다고도 하고 뭐 그래서요? 아니면 힘만 약해졌고 똑같으세요? 그 좀 그런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아, 말씀을 안 하시고 그냥 묵묵부답으로. 저희 아버지인데. 네. 오늘은 누가 오자고 해서 왔어요? 제가 라디오스타를 보다가 네. 할머니가 평소에 그 선생님을 많이 좋아하셔가지고 70대. 네이버로 딱 봤는데 온수동에 사는데 오르동에 앞에 오셔가지고 바로 그냥 이거는 하늘이 주신 기회다 싶어서. 하늘까지 나왔네요. 네. 감사. 우리 할머니 한번 바꿔주실래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너무 소녀 같으시다. 할머니 그러면은 어머니 우리 몇 세에 결혼하셨어요? 아버님하고 22살. 22살에. 다음 생에 또 태어나시면 지금 아버님하고 결혼 다시 해서 더 행복하게 살아보시고 싶으세요? 아니면 저는요. 네. 저희 남편을 많이 사랑해요. 지금도. 근데 이 남편이 한 번도 미안하다, 고맙다 이런 말 한 번 안 하고 의논 한 번 안 하고 무엇이든지 지금 55년 됐거든요. 산 지가. 근데 정말 그런 말 한마디 안 해요. 그래서 나는 내가 성당에 다녀요. 그 내가 하느님 믿는 사람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당신 끝까지 내가 책임을 진다. 아, 책임을 진다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진짜 하느님 안 믿었으면 끝났습니다. 진짜. 진짜 하느님이 살리신다 진짜.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제 짧은 생각인데요. 누가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냐면 잘못한 사람이 미안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힘이 있는 사람만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이 없는 사람들은 미안하다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가 잘못을 했으니까 미안하다고 해야지 이러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내 마음에 힘이 있고 내가 좀 건강해야 아유 미안합니다. 아유 여보 미안해요. 아유 나 만나서 너무 미안해요. 근데 자꾸 우리는 이걸 사랑의 개념으로 갖고 가거나 아니면 맞고 그름의 개념으로 갖고 가서 그러는데 실제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말 할아버님 마음에 건강한 힘이 있으면 내가 잘못했다는 것도 알고 첫 번째 내가 잘못했다는 걸 알아요. 두 번째 내가 잘못했으니까 아우 내가 너무 미안해 여보. 내가 진짜 참 미안해요. 내가 미안해요. 그래서 이게 사랑의 문제가 아니고 신앙의 문제도 아니고 양심의 문제도 아니고 마음에 힘이 있을 때만 오직 내 잘못한 걸 알고 사과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짧은 이야기를 아버지가 재작년에 돌아가셨거든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이제 엄마가 아버지 때문에 너무 힘들어했는데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또 힘들어하는 거예요. 돌아가시는 날 그러는 거예요. 되게 불길하게. 아이고 미래 아빠 나 2년만 있다 데려가잉. 나 2년만 있다 데려가잉. 그러는 거예요. 이제 3년째 되는데 안 가시더라고요 어머니가. 그걸 또 100살 살 수 있겠냐고 물어보고 저한테 계획이 바뀌신 것 같아요. 100살 프로젝트로. 근데 엄마가 또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또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 입장에서 그것도 저기 보기가 저 솔직히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자식 입장에서 말할게요. 그냥 아버지 돌아가시고 엄마가 너희 애비 그냥 죽고 나서 엄마 딱 2년 지나니까 이제 다 좋다. 엄마 여행도 댕기고 너희 애비 있었을 때는 여행도 못 댕기고 아침에 6시, 오후 1시, 저녁 7시에 3번 밥 차리라고 하고 항상 새밥 하라고 하고 밥 2그릇 먹고 아따 맛없네 이렇게 꼭 얘기하시고 그럼 뭔 퍼포먼스예요 도대체? 아니 새 밥을 하라 하고 밥을 잡숫고 2그릇을 먹고 맛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그냥 웃으면서 아 장호가 나 너희 집 한 달만 있다 가도 되냐? 저는 이랬으면 제가 더 아들 입장에서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아버지 생각하면서 계속 우는 거예요. 그럼 또 무릎도 안 좋은데 또 제사상 차린다고 또 시장에 또 가는 거예요. 살아서는 밥상, 돌아가시니까 제사상. 뭔 일이래요 이게? 부부의 세계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 어머니, 아버님이 뭐라고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어떤 말씀 듣고 싶으세요? 고마웠다고. 고마웠다. 네. 저희 남편은요 정말 의논을 안 해요. 상의를 안 해요. 무슨 일을 자꾸 지금 3년 전에 3개월을 집을 나갔었어요. 내가 누가요? 나가라 그러지 않아도 나가요. 그 무슨 일을 저지르고는 나가요. 80 넘으셨는데요? 그 반찬 이런 거 해서 얘한테서 보내요. 할아버지 어디 있는 거 알고 그러면 나한테 전화해서 반찬해서 보내지 마라. 응? 왜 누가 내가 반찬해서 보내래? 그리고 3개월 있다 들어왔는데 그러면 나한테 정말 미안하다. 응? 내가 생각이 짧아서 내가 마음대로 일을 저질러 가지고 미안하게 나갔다 왔으니까 미안하다 한마디만 했어도 이렇게 떨리고 화병이 나고 정말 제가 많이 아팠거든요. 예? 그 얘가 다 보고 얘가 너무 자상하고 내가 손자 얘 8개월 때서부터 키웠어요. 올해 대학교를 갔어요. 얘가 다 들어줘요. 내 힘든 걸 다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오면 할머니 여가 안아주고 한 여사 이리 와 한번 안아줄게. 한씨, 저희 엄마도 한씨인데. 아니 저런 데서 봐도 어디서 한 여사 돌아보면 얘야. 정말 저는 너무 행복해요. 우리 손자 둘을 키우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희한하네요. 할아버지 씨인데 어떻게 저렇게 다를까요? 그래서 우리 얘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내가 너 아버지한테 감사한 거는 아들 셋 나한테 보내줘서 내 아들 셋 참 말 잘 듣고 착하고 그래서 내가 너무 그거 감사하죠. 어머니 여기 우리 손자하고 나와서 저희 사진 한번 찍으시죠. 어머니 일로 오세요. 핸드폰 갖고. 같이 사진 찍어요. 박수 한번 주세요. 건강하시라고. 예전에는 희한하게 한 40대 중반부터 희한하게 아버지라는 단어만 들어도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눈물이 나고 이게 막 먹먹하고 이게 뭐 갱년기인지 뭔지 막 아버지라는 단어나 아버지라는 단어가 들은 노래나 뭐 이런 것만 들어도 막 뭐가 이러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저한테 그 치과에 가서 임플란트 하신다고 이제 돈 보내줄 수 있겠냐고 물어보고 이제 저는 분파일을 해야지 이걸 왜 내한테 예 할게요 하고 이제 전화 바꿔달라고 그러더니 이제 간호사분 통해서 막둥이냐 미안 뭐 아버지다 그러고는 이제 미안하다 그러시더라고요. 태어나서 처음 들었어요. 아버지가 미안하다고.
그리고 나서 사이가 조금 좋아진 것 같아요. 마음에 미안한 사람들이 생기시거든 꼭 한번 미안하다고 어색하더라도 얘기해야 우리의 마음의 응어리들이 풀어질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요즘 화를 아주 그냥 주체가 안 돼서 아주 사소한 거에도 아주 미쳐버릴 것 같아서 오늘 오게 됐습니다. 엄마랑 화가 아주 많이 나시고 사소한 거에도 아주 미쳐버리는 게 아니라 아주 미쳐버릴 것 같아요. 엄마랑 왔다고 그랬는데 엄마 어디 계세요? 왜 이렇게 화가 나신 것 같아요? 요즘에 주변에서 이제 사람들이 본인 힘든 얘기를 이제 저한테 너무 많이 하는데 그걸 이제 듣다가 이제 제가 이제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그 중에 엄마도 포함돼요? 엄마는 이제 오래전에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저한테 하셨고 그때 한번 이제 미쳤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선생님은 그걸 다 받아주는 스타일이었어요? 네, 그거를 저는 약간 좋은 게 좋다고 항상 좀 긍정적인 생각으로 살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그리고 뭔가 안 좋은 일이 있거나 좀 힘든 일이 있어도 그래도 해야지 뭐 어떻게 이렇게 해서 제가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들어서 이 모든 게 좀 무너진 게 혹시 저도 힘든데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지 않나라고 많이 좀 생각이 들면서 원래 나도 이기적일 수 있고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싶은데 나 편하려고 모든 것들을 다 자기 합리화하고 착한 사람으로 혹시 포장해서 살고 있진 않나 요즘 그게 가장 고민이고 그러다 보니까 화가 막 어쩔 때는 정말 주체가 안 되게 그 화가 나면 어떻게 해요? 근데 그걸 또 참아요. 이렇게 조용히 화가 나는데 가끔 조용히 그냥 주먹만 쥐고 이제 꾹 참다가 집에 가서 또 자고. 이런 얘기를 엄마 앞에서 한 적이 있어요? 아니요. 그럼 엄마 처음 아는 거예요, 이 얘기를? 딸이 이렇다는 거를? 화가 나고 좀 참고 이러는 거를? 조금은 알고 있으셨어요. 일단은 엄마하고 같이 온 거가 참 좋은 일인 것 같고 엄마 앞에서 내가 이렇다는 걸 얘기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게 건강한 것 같아요. 저는 저희 엄마한테 그 아들들이 힘들면 엄마 목소리 듣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럼 엄마들은 또 다 알아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제 계속 선임들한테 맞았거든요. 맞고 막 계속 맞고 눈 크다고 맞고 뭐 해병대가 왜 눈이 크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다녀야 돼요? 계속 맞고 또 쳐맞고 또 쳐맞고 그러다가 이제 저희 엄마가 감을 되게 좋아하시는데 대민지원이라고 농사 도와주는 일을 나갔어요. 근데 이제 고참들이 이제 쌀가마니를 40kg짜리를 2개를 치고 이렇게 하면 뛰어오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이제 막 눈 빠지는 데를 막 이제 뛰어가야 돼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보통 애들들이 뭐 이제 그러다가 이제 뭐 맞고 일도 많이 하고 사람 괴롭힘도 당하고 힘드니까 엄마가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 수신자 부담 한 번만 해도 되겠냐고 그랬더니 이제 그 농가에서 아니 뭐 그냥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임들 오나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전화를 딱 했는데 이렇게 저쪽에 감나무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감을 되게 좋아하셨거든요. 어금니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딱 하니까 엄마가 여보세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엄마 소리를 듣는 순간 말이 안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엄마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엄마가 막둥이냐? 그거 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우는 목소리를 엄마한테 말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걱정하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우냐? 씨 어떻게 알았어? 씨. 영상 통화도 아닌데. 씨. 근데 이제 제가 저쪽에서 손님이 오는 거예요. 전화를 빨리 끊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끊는 줄 아세요? 엄마 사랑해 이런 게 아니라 엄마 감 좋아하잖아. 씨. 왜냐면 그때 감이 저기 걸려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감에 이제 내가 어렸을 적에 엄마한테 잘못한 게 다 달려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나이키 사달라고 그랬는데 엄마가 나이키 못 사주겠다고 프로스펙스 사줬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3일 동안 말을 안 했거든요. 프로스펙스라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키 신고 싶었는데 가지고 막 그 말 안 하고 막 엄마 돈 빈땅 치고 막 이런 거 막 그게 감에 다 걸려 있더라고요. 그리고는 서울에서 학생 때 살 때 제가 위궤양이 있어서 새벽에 병원에 실려갔는데 그때도 엄마가 목소리가 듣고 싶더라고요. 참 희한해요. 자기가 잘 나갈 때는 엄마 목소리가 별로 안 듣고 싶어. 근데 사방이 막힌 것 같고 살고 싶지가 않은 날이 오면 희한하게 엄마 목소리가 듣고 싶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예? 엄마니까. 근데 왜 이렇게 짜증을 내면서 말을 하세요? 매사에 엄마니까요. 엄마니까 전도연이에요.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엄마는 항상 그래요. 제 목소리가 이상하니까. 뭔 일 있냐? 그럼 저는 항상 거짓말을 해요. 뭔 일 있어, 엄마? 뭔 일 없지. 그냥 잘 살지. 그럼 엄마도 다 아는데 굳이 안 묻는 것 같아요. 창호가 일을 싸싸해. 너무 되게 하지 말고 싸싸해라 일을. 그러면 이제 그런 생각만 나는 것 같아요. 일을 살살해라. 돈도 좋지만 일을 살살해라. 근데 저는 한 번도 엄마 앞에서 힘들다고 얘기를 못한 것 같아요. 엄마 힘들어서 전화했어 이렇게 말 못했어요. 보통 아들들이 그러거든요. 엄마 너무 사는 게 힘들어서 전화했어. 살고 싶지가 않아 엄마. 그런 아들이 어디 있겠어요. 별일 없지. 별일 없지. 뭐가 별일 있어 엄마. 별일 없지. 근데 지금 엄마랑 와서 딸 힘든 얘기를 한 게 전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엄마한테도 좋을 거예요. 그리고 너무 꿀팁인데요. 남편이 자기 자식들한테 자기 와이프 욕하는 집이 별로 없거든요. 한번 돌아보세요. 남편이 집에 가서 자기 애들한테 너 그 엄마가 어떤 여잔지 아냐? 아빠 사는 거 보이지? 아빠 사는 거 보이지? 아빠는 치가 떨려. 너가 엄마 같은 여자. 희한하게 이런 남자 별로 없어요. 근데 엄마가 딸한테 남편 험담을 하거나 욕을 하는 집은 왕왕 있어요. 에? 엄마 사는 거 보이지? 안 돼, 너그 애비 같은 놈은. 안 돼. 그럼 엄마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 남편 욕을 딸한테 하세요? 그랬더니 편해서 한 거래요. 딸이 친구 같고 편해가지고 한 거래요. 다른 사람한테 하면 흉대니까. 근데 여러분, 딸한테 남편 욕하시면요, 딸의 반은 남편에게서 왔고 반은 엄마에게서 왔잖아요. 그러면 내 반이 내 반을 계속 부정하고 부인하고 비판하고 그러면 아이의 자존에 엄청 큰 혼동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엄청 중요해요. 아버지 욕을 딸한테 하는 건 정말 어머니들 비추 편한 게 아니에요. 차라리 어디 기도할 때 하시든지, 예? 저 어디 산에 가가지고 막 뭐 나무 잡고 막 이런 향놈이 딸한테 안 돼. 딸이 먼저 엄마 난 아빠가 이해가 안 돼. 엄마 왜 아버지 같은 사람하고 살아? 엄마 이혼해 그냥. 나 괜찮아. 그래도 엄마는 누구 편이야? 엄마 살아보니까 이유 있으셔서 저러시는 거야. 이중인격자셔. 적절치 않네요. 이건 여러분이 알아서 해주세요. 구체적인 건 제가 모르겠어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아빠가 힘드셔서 그래. 아빠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어. 아버지 너무 힘들어서 아유 그렇게 된 거야. 네가 아버지도 불쌍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남편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딸을 위해서.
이건 진짜 강추야. 그리고 인간은 이기적입니다. 근데 다만 건강한 이기주의자가 있을 뿐입니다. 건강한 이기주의란 뭐냐? 내가 좋아서 했는데 그게 남들에게도 유익이 되는 거. 근데 우리는 억울한 이타주의자가 되는 것 같아요. 남들을 위해서 했는데 나는 시간 지나면 억울해지는 거. 그러니까 지금 좋은 시기에 그걸 잘 우리 따님이 체크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대로 더 놔두면은 그때는 뭔가 좀 뭐가 생기거든요. 너무 화가 나니까. 그럼 이제 결혼 이제 하게 되면은 이제 그 화가 누구한테 가는 거죠? 약한 사람에게 갈 거예요. 그게 아이든 남편이든. 그러니까 지금부터 인간은 이기적이다. 다만 건강한 이기가 있을 뿐이다. 그리고 참을 만큼만 참고 숨 쉬러 올라가자. 그게 해녀거든요. 계속 참으면 어떻게 돼요? 숨 못 쉬어 죽는 거지. 그리고 너무 착한 여자가 되려고 하지 말자. 신혼부부입니다. 너무 다른 저희 두 사람. 서로를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디 계세요? 벌써 갈라섰나요? 네. 저 올해 11월에 결혼하거든요. 올해? 네. 11월에 결혼. 네. 올해 11월에 결혼. 그럼 신혼부부 같이 산 지가 한 1년 돼서. 그래요. 좋아요. 그러면은 어떤 게 다르세요? 살아보니까. 예? 많은 게 다르긴 한데. 많은 게 다르긴 한데. 좀 어려웠던 게 저희가 가정 환경이 좀 비슷해서. 네, 좀 어렸을 적 성장 배경 같은 거요? 네, 그냥 좀 비슷한데 조금 다르거든요. 근데 좀 그 부분 안에서 서로한테 좀 갈구하는 부분에서 많이 싸우는 것 같아요. 서로가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네, 서로 되게 사랑을 원하는데 그 안에서 서로 뭐라고 하지? 공감이 안 된다고 해요. 그러면 이렇게 소개하고 싶어요. 1번. 제 얘기가 다 맞을 건 아닌데 제 추측으로는 1번. 우리는 어쩌면 우리 부모나 우리 가족에게 받았으면 좋았던 거를 우리 배우자에게 원하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에게 받았었어야 될 거야. 그리고 내 엄마가 줬었어야 될 거야. 그리고 내 형제들하고 받았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결핍이 있다 보면 우리는 되게 또 강한 끌림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비슷하면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보는 게 있어. 그러면 왠지 내가 더 빨리 끌릴 수 있어요. 더 빨리 불타고 더 간절하게 이 사람을 도와주고 싶고.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것도 있는 것 같지만 누굴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내 자신을 도와주고 싶은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울을 보면서는 자기를 보는 거잖아요. 근데 나랑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을 보면 나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혼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결핍이 우리가 강하다 보면 욕구도 강할 수 있거든요. 나 이거 원해. 나 너무 목말라. 그러면 그걸 조금 채워주면 확 이렇게 탔다가 그걸 좀 안 하는 것 같으면 그리고는 상대방에게 상처를 줘.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상처를 줘도 날 좋아해줘. 그럼 나 너 엄청 좋아할 거야. 근데 우리는 부모가 아니잖아요. 서로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젊게 시작하고 나 혼자도 내가 완전히 주체하지 못하는 또 모자란 상태야. 그럼 내가 모자라서 이 사람한테 못 해주는 걸 갖고 내가 미안해할 수도 있고 나 스스로에 대한 자괴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내가 내 스스로도 못하는 이런 새끼가 내가 이 여자한테 이렇게 내가 상처를 주네. 나 너무 못난 것 같은데. 야, 우리 이쯤에서 그만하는 게 어때? 식 올리기 전에. 그러면 또 여자는 미안하면 잘하면 되잖아 이 새끼야. 그따구로 말하지 말고. 근데 말을 좀 좋게 해주면 안 될까? 네가 좋게 하게 하면 되잖아. 그러면서 여기에서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미안하기도 하고 나갔기도 하고 이 온갖 이게 다 있거든요. 남자분 좀 바꿔줘 보세요.
오늘 누가 오자고 해서 왔어요? 여자친구가 오자고 해서. 여자친구가 오자고 해서. 와보니까 어때요? 이 얘기 들어보니까 좀 공감되는 게 있어요? 두 사람 사이에? 공감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네네. 그러니까 서로의 상처만 계속 얘기를 했던 것 같은. 근데 그거를 탓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숨을 쉬어야지 이 사람한테 이걸 해줄 수 있는데 내가 지금 숨을 쉴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니까 야, 그럼 네가 나한테 좀 해줘. 네가 나한테 좀 해줘. 이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정말 잘 온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식 올리기 전에 잘 왔어요. 이게 뭔 소리를 왜 웃어요? 참 나쁜 사람들 같으니라고. 제가 그 의도로 말씀을 드린 게 아닌데. 제가 식 전에 와서 잘 왔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정말 이제 결혼식을 하고 훨씬 더 책임감 있게 우리가 사람들한테 선포하고 법적으로도 그렇게 하기 이전에 우리는 이런 모임에 오는 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왜? 이거를 술 먹고 말하거나 막 화나서 말하는 게 아니라 광장에서 그래 나는 이런 거 같아. 그러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너도 네 다리로 온전하게 걷지 못하는 상태니까 나하고 춤을 추려고 할 때 너도 넘어지려고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서로가 서로를 조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자. 그러니까 사랑하자 말고 서로의 좀 부족한 점이 있다면 우리가 그걸 좀 조금씩이라도 도와줄까?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라도 내가 건강하게 서야 되겠다. 최소한은.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 이게 이미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남자 여자가 막 호르몬 넘쳐가지고 타는 거는 오래 가요 못 가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못 갔으면 그렇게 확신을 하고 얘기를 하냐고요. 지금 결혼한 지 얼마 되셨어요? 12년. 몇 년째 딱 오르고 떨어지던가요? 결혼하고 나서? 예? 결혼하고 나서 6개월 있다가 동생이라고 동생 그렇죠. 우리 아이의 엄마를 이렇게 좀 해서는 안 되죠. 내 아이의 엄마인데 그분에게 이렇게 좀 경건하게 지내야죠. 자, 봐보세요. 남자 여자로서 이성으로서의 불타는 사랑은 제가 보기에는 동기부여 물질이거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너무 좋은 엔진 오일이라고 생각해요. 석유가 아니야. 차는 석유로 가는 거지 엔진 오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 석유는 뭐냐? 1번, 제가 보기엔 상대방에 대한 어떤 그 마음이 아니라 최소한의 건강한 자기 자존. 2번, 사랑이 아니라 예의, 매너. 그게 제가 보기엔 전 훨씬 석유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이제 결혼하시면. 그러니까 말을 좀 좋게 해야지, 좀 친절하게 해야지. 이게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남편 막 사랑하려고 하면 안 돼요. 공황장애 와. 남편도 사랑 원하지도 않고 막 여보 사랑해 해봐요. 극도의 불안을 느껴버려요. 이거 뭐야? 들켰나? 제가 보기에는 예의 그리고 말 예쁘게 하는 거. 근데 그러려면 내가 좀 건강해야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오늘 잘 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면 너 나 사랑 안 하지 이렇게 자꾸 사랑으로 갖고 가요. 너 나 사랑 안 하지, 아니면 변했어. 그럼 어떤 남자가 그래 내가 변했지 다시 돌아갈게 I'm sorry. 그런 남자 있을 것 같아요. 나 원래 이런 놈이야. 나 원래 그게 지금 진짜 실망이다. 너는 진짜. 그래 실망해. 사람들 나 다 나한테 실망해서 떠났어. 너도 떠나면 되잖아. 그 말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하면 제가 보기에 결혼은 최소한의 홀로서기가 가능할 때, 결혼은 외로울 때 하면 안 되죠. 최소한의 홀로서기가 될 때.
결혼식 만약에 그때까지도 우리가 최소한의 홀로서기가 되지 않았는데 그러면 뭐 날짜 조금 미뤄볼 수도 있고, 왜냐하면 결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한 관계가 더 중요하니까. 그래도 건강하면 나중에 좋은 결과 다 있습니다. 네. 잘 오셨고 글도 잘 쓰셨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가정 이루시라고 박수 한번 주십시오.